안녕하세요. 서둘러서 뭔가를 좋게 이뤄낼 수 있는 건 잘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지금 해야 된다. 내일 하면 안 된다. 내일은 늦다. 이런 얘기에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도박꾼들의 언어입니다. 도박꾼들의 표현입니다. 지금 해라. 지금 배팅해라. 인생 모험이다. 이번 생 망했다. 이번 생에 배팅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부자가 되든 아니면 죽든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말에 들으면 솔깃하죠. 심장이 쫄리죠. 그러면은 야, 내가 이번에 기회 안 잡으면 영영 거지가 되는 거야? 부자 못 되는 거야? 이러지만 그들이 말하는 부자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됩니다. 그 놈들을 부자 만들어 주는 거지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을 부자를 만들어 주면 저 같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개판됩니다. 100명의 노예가 탄생해야 한 명의 부자가 생긴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부자들은 어차피 제로섬 게임에서 누군가의 재산이 어느 사람에게로 옮겨지려면 많은 사람들의 몰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수많은 노예를 거느렸던 황제, 왕, 귀족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철저히 아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들을 학대해서 자기들이 우아하게 여유롭게 누리며 사는 거죠. 뭐 영국도 프랑스도 포르투갈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죠. 제3지대에서 식민지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서 오는 곡식, 재물들,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았죠.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잘 살던 나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에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는다라고 얘기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말도 못할 일들이 계속 생긴다고 하죠. 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과거에 잘 살았다고 계속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라고 해도 판단 잘못하고 흥청망청거리면 영국처럼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부자라고 영영 부자로 산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직장생활도요. 높은 직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 높은 직위를 평생 가지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나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나 삼성전자의 전무였는데 신세계그룹의 나 부회장이었는데 삼성그룹의 그룹 계열사의 사장이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직일 때는 그 일에 충실하고 집중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는요, 나오고 나면 과거를 벗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과거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파트 수의하면 잘 버팁니까? 더 잘 못 버팁니다. 왜? 바닥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신을 다 집어던지고 아래로 내려가서 바짝 엎드리고 굽신거리는 걸 잘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저도 사실 굽신거리는 게 잘 안 됩니다. 직장생활 20년 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 그러한 것들을 물을 빼는 과정들을 저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나마 조금 덜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 생각인 거고, 남들이 저를 봤을 땐 여전히 꼰대 분위기고 가르치려고 들고 좀 답답한 구석이 많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제 스스로를 혼내면서 좀 바로 잡는 게 최우선으로 필요하죠. 그래야 제가 저를 좀 더 안전하게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래 살든 저래 살든 한 인생인 거고, 인생 무상이라 그러고 너무 남들에게 원수도 지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네 삶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본의 아니게 견제를 받고 본의 아니게 모함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그에 맞춰서 살아야겠죠. 확실한 건 영원 불변한 거 없다. 그리고 언제든 조급하게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다 악마고 쓰레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내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나를 믿어라. 내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내 자신의 땀과 정성과 노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가 오래 걸린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거 없다. 뭐가 바로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하나씩 둘씩 다듬어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도 경거망동하는 모습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줄어야죠. 참 사는 게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내가 왜 이런지 이런저런 고민 들도 당연히 많이 들고요.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나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삶을 좀 더 진중하게 진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 되고 욕심부리고 탐욕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필 규정이라 했습니다. 사기를 친 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당합니다. 대부분 다 그 사기꾼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놈에게 또 사기를 당하죠. 그게 그네들의 인생입니다. 그네들이 보통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게끔 정부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세상 빛을 못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정관예우 때문에 사기꾼들의 처벌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 사기범도 창구를 하는 거고, 뭡니까? 불법 대출 사기, 이런저런 너무 많죠.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게 뭐겠습니까? 다 정관예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건 확실합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던 탓입니다. 탐욕을 부렸죠. 2011년 하우스포 때는 1억 5천, 2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5억, 7억, 8억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부채를 진 거죠. 그 부채가 터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금융권들도 서서히 충당금 적립이니 여러 가지 이유로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대출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출자들은 고객이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에게 돈을 예금을 내주는 사람들은 고객,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호구입니다. 은행 돈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알게 될 겁니다. 1997년, 98년 시중금리가 한때 30%였습니다. 믿기십니까?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30%여서 1억 대출 받는 사람들이 이자를 1년에 3천만 원 내야 됐습니다. 많이 몰라겠죠. 많이 망가졌습니다. 집을 내놔도, 강남의 아파트 내놔도 안 나갔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7억 중반이었어요. 아무도 안 샀어요. 저기 잠실의 장미 아파트 5억 후반이었어요. 안 사요. 살려고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단돈 10만원, 단돈 20만원에도 자기의 체면을 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충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서두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무슨 일이든 천천히 차근차근 하는 게 좋겠다. 서두르다가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꾸 조급해지고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 안 바뀌죠. 근데 저 또한 바뀌어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